자, 오늘은 제2절 위험부담 예상단문 5번 문제입니다. 채무자 위험주의에 대하여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이건 두 문자 의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의. 그 다음에 큰 2번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3번 효과. 자, 위험 부담. 채무자 의에서 위험 부담주의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불가항력적으로 후발적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과연 누가 계약상의 불이익을 부담하냐의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 이혼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채권자 이혼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시킬 수 있다. 자, 큰 2번 채무자 이혼 부담주의. 요건, 효과 이렇게 있는데 요건은 후기, 효과는 상대. 외우는 방법 후기 상대입니다. 자, 1번 요건 쌍후기입니다. 가, 나, 다,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거. 나, 후발적 불능. 다, 당사자 쌍방의 기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1번 쌍무계약이 존재할 거. 쌍무계약이란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후발적 불능.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되어야 한다. 답은 당사자 쌍방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해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이 기축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 지진, 홍수, 제3자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 큰 3번 효과가 되겠습니다. 상대. 1번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의 소멸. 그 다음에 2번 대상 청구권 이렇게 했습니다. 1번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의 소멸. 그래서 상.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대상 청구권. 자, 가나 대상 청구권이란 자, 대상 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 목적물에 가름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번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요건 선택에서 기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큰 4번 이행불능. 자, 한쪽의 채무가 일부 불능이 된 경우에 그것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면 채무자는 불능의 한도 내에서 급부 의무를 면하고 이에 대응하여 반대급부 청구권도 감축된다. 다만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불능이 된다. 판례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위험부담의 이론을 적용하여 감액 결정을 허용하였다. 끝. 이건 4번 일부 불능에 대해서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 기출 논술 추출형. 자, 문제의 제기.
자, 2018년 기출 논점 추출형. 갑은 2018년 7월 25일 자신의 X 도자기를 을에게 50만 원에 매각하였다. 매매 계약에서 X 도자기의 인도일은 2018년 8월 5일로 하면서 X 도자기의 인도 시에 갑이 50만 원의 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2018년 8월 4일 갑의 친구 병이 X 도자기를 구경하던 중 병의 과실로 X 도자기가 완전히 파손되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을에게 X 도자기의 매매 등은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1. 논점의 제기. 1.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 자, 문제의 제기 1번. 1.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 채무자 위험주의인지가 문제가 된다. 갑은 을에게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자, 큰 2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아까 읽었죠. 1. 의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불가항력적으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과연 누가 계약상의 불이익을 부담하냐의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에 소멸하는 것, 반대급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요건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나 후발적 불능이 것, 다 당사자 쌍방의 규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3번 효과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의 소멸, 나 대상 청구권의 인정. 이것도 아까 가하고 나 있죠. 대상 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 목적물에 가름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에서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겠죠. 자, 큰 3번 사안의 해역 해결. 1. 계약 체결 후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도자기가 파손되었으므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갑은 을에게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기본 사례 11 논점 추출형. 자, 갑은 2010년 5월 10일 자신의 A주택을 13억 원에 팔기로 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1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음과 동시에 2010년 7월 1일 나머지 대금 수수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인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6월 10일 인근 야산의 산불로 A주택이 소실되었다. 갑이 주택은 화재보험에 들어있어서 15억 원이 보험금액에 나오게 되어 있었다.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거 이제 대상 청구권이 나옵니다. 자, 1. 논점의 제기. 1. 주택이 소실된 경우 채무자 위험주의 인지가 문제된다. 2. 을은 갑에게 얼마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큰 2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아까 1. 의 2. 요건 쌍후기 쌍무계약 후발적 불능 그 다음에 규책사유 없을 거. 그 다음에 3번 효과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의 소멸 그 다음에 나의 대상 청구권의 인정. 큰 3번 사안의 검토 계약 체결 후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었기에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자, 2번에 을은 갑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신에 12억 원을 지급하고 보험금 15억 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계를 통해 3억 원을 해결한다. 자, 참고로 요거 한번 기술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자, 참고 대상 청구권 추설 가능. 대상 청구권은 채권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급부불능을 원인으로 급부에 가름하는 대상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도 있고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대상물 전부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채권자가 지출한 매수대금 상당액 등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전체 금액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이제 상계를 통해서 해결한다. 아까 그 사안의 검토 2번에서 얘기한 것좀 그런 내용이겠죠. 기본 사례 13 논점 추출형 이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본 사례 12번이에요. 예. 자, 갑은 2021년 6월 10일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10억 원에 매각하고 당일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고 중도금과 잔금은 을이 나중에 지급하되 X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을에게 먼저 해주기로 하였다. 을은 X부동산을 수리한 후 이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직 중도금과 잔금 지급 날짜가 되지 않은 상태의 X부동산이 각과 을의 쌍방의 기축사유 없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각과 을의 매매계약이 종료되었다. 이러한 경우 각과 을의 관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자, 이건 1번 문제의 제기. 1번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지가 문제된다. 을은 갑에게 1억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갑은 을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자, 그래서 큰 2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대해 써주십니다. 1번 의, 2번 요건, 쌍후기, 쌍무계약일 거,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일 거, 당사자 쌍무의 기적사유가 없을 거, 그 다음에 3번 효과, 상대,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이 소멸되고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대상청구권의 인정, 이렇게 해서 잘목을 달아주세요. 큰 3번 사안의 해결. 1번 계약 체결 후 각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매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2번 을은 갑에게 1억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끝. 자, 이건 이제 2014년 기출형 기출 논점 추천이네요. 자, 2014년 기출 논점 추출형.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을과 공사기간 1년, 공사대금 30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축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를 제공한 을이 완공기간 내에 약정한 내용대로 상가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그 인도기일 전에 강진으로 인하여 상가 건물에 붕괴된 경우 각과 을의 법률 관계를 논하시오. 20점. 자, 이건 도급에서 위험부담이 나왔네요. 자, 1. 문제의 제기. 1. 상가 건물이 붕괴된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2번 을은 갑에게 3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큰 2번 도급계약과 위험부담. 1의 자, 도급계의 그 다음에 일이 완성이 여전히 가능한 경우. 3번 일이 완성 전에 목적물의 멸실이 훼손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기책사유로. 4번 일이 완성 후에 목적물이 멸실이 훼손된 경우. 검수 전에. 자, 검수 후에. 자, 이것도 도문자요 애운사입니다. 그 다음에 일이 완성이 여전히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완성 후에 목적물이 멸실 해소된 경우에는 검수 전에는 위에서 3에서 일이 완성된 목적물이 똑같고 검수 후에는 인도가 된 거죠. 자, 의 도급에서의 위험 부담이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여 인도하기 전에 불가항력적으로 인한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도급 역시 쌍무계약이므로 위험 부담에 관한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자, 큰 2번 2번 일의 완성이 여전히 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성질상 일의 완성이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여전히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위험 부담은 문제되지 않는다. 자, 큰 3번 일이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가 당사자 쌍방의 기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를 완성할 의무는 소멸하지만 지출된 비용과 보수는 청구하지 못한다. 도급인의 기책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거나 도급인의 수령 지체 중에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큰 4번 일이 완성 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입니다. 요거는 일이 완성 후 검수 전에 멸실 훼손된 경우, 검수 후에 훼손된 경우,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일의 완성 후 검수 전에 멸실 훼손된 경우, 동그라미 1, 당사자 쌍방의 기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를 완성할 의무는 소멸하지만 지출된 비용과 보수는 청구하지 못한다. 2번 도급인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급부불능이 되거나 도급인이 수정 지체 중에 급부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검수에 훼손된 경우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검수가 끝난 때에 위험이 이전된다고 본다. 검수가 끝난 때에 위험이 이전된다고 본다. 따라서 검수 후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큰 3번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내용이 제목 항목 있죠. 1번 요건 가나다 쌍무계약 후발적 불능 지책 사유가 없을 거. 그다음에 이 효과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 청구권이 소멸하고 나의 대상 청구권이 연정. 그다음에 가로 열번 대상 청구권이란 이 채권자는 이렇게 나가죠. 자, 큰 4번 사안의 해결. 상가 건물 완공 후 인도 전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붕괴되었으므로 채무자 가로 열고 수급인과 위험을 부담하므로 목적물의 완성할 의무는 소멸하지만 지출된 비용과 보수는 청구하지 못한다. 2번 붕괴된 건물을 인도기일 전까지 다시 완공하기가 불가하므로 을은 갑에게 30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끝. 자, 이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에서 나옵니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그동안은 채무자 위험 부담이었고. 자, 예상단문 6번입니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2. 요건 쌍무계약이고 후발적 물례이고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귀책 사유. 이건 똑같네요. 그 다음에 효과, 반의 위험이다. 효과는 반대급 청구권의 존속, 이익상황 의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위험 부담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불가항력적으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과연 누가 계약상의 불이익을 부담하느냐가 문제이다. 여기서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그것이 채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채권자의 수정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면 반대급부 청구권이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그것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2번 채권자의 추정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면 반대급부 청구권이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자, 2번 요건, 이것도 쌍후기입니다. 1번 쌍무계약이 존재할 거. 2.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거. 3번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채권자의 수정지체 중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되어야 한다. 자, 2번 쌍무 존재할 거. 쌍무계약이란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당사자 쌍방에 부담하는 거약을 말한다. 2번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것인데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되어야 한다. 3번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었거나 채권자의 수정지체 중에 당사자의 책임을 한다. 자, 추설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번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자기나 부자기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자기나 부자기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기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 지진, 홍수, 제3자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큰 3번 효과 반입니다. 1번 반대급부 청구권의 존속. 2번 이익상한 의무. 이익이 발생함. 자, 1번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이 존속. 이익이 가로 열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 의무를 면하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익상한 의무, 이익이 발생함.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되어야 할 채무의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가로 닫고.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의 존속. 이익상환이면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하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자, 추술 가로 큰 4번에서 위험의 이전 가로 닫고. 1. 동산에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한 경우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자, 2번 부동산의 경우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인도를 하지 않은 채로 소유권 등기를 먼저 격려한 시점에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 3번 채권의 경우 채권을 채권자가 취득하게 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자, 사례 문제가 들어가겠네요. 자, 2021년 기출 논점 추출형. 자, 2021년 기출. 2021년 5월 11일 갑은 비어있는 자신의 엑스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행기 전에 갑의 승낙을 받고 엑스주택 내부를 수리하던 을의 과실로 인해 엑스주택이 전소하였다.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자, 큰 1번 문제의 제기. 1. 주택이 전소된 경우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2.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큰 2번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1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란 쌍무계약에 기하여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그것이 1. 동그라미 1.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동그라미 2.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면 반대급부 청구권이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요건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걸 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것. 답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채권자의 수정취 중에 당사자 쌍방의 기책 사유 없이 발생하였을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원에 대해서 추술 가능한 게 이겁니다. 별도로 다른 문장을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자기나 부자기가 급부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자기나 부자기를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왜 여기서 당사자 쌍방의 기책사유 없이 발생하였을 것은 다른 내용은 채권자의 수쟁주체 중에는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제401조 채권자의 수쟁주체 중에는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경과실로 급부가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 자, 3번 큰 3번 효과 가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에 존속한다. 이익 발생 안함. 나 이익 상환 의무 이익이 발생함. 요건 아까 내용 그대로 읽으면 다 추술할 수 있는 내용이 4. 큰 4번 위험의 이전. 1번 동산에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한 경우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자, 2번 부동산의 경우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인도를 하지 않은 채로 소유권 등기를 먼저 격려한 시점에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게 의견에 일치한다. 3번 채권의 경우 채권을 채권자가 취득하게 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자, 큰 3번 사안의 해결. 1번 계약 체결 후 가로고 채권자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택이 전소되었기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자, 2번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끝. 자, 기본 사례 1번입니다. 기본 사례 13번. 갑은 2010년 5월 10일 자신의 A주택을 14억원에 팔기로 을과 계획을 차결하면서 당일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10년 7월 1일 나머지 대금 수수와 동시에 소유권 인증 등의 필요한서를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7월 1일 갑은 등기 이전에 필요한서를 지참하였으나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2010년 7월 3일 인근 야산의 산불로 A주택이 소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자, 이건 문제 제기. 1. 사안에서와 같이 계약 체결 후 주택이 소실된 경우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인지가 문제된다. 자, 2번에 갑은 을에게 1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큰 2번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1번 의 2번 요건 가나다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걸 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채권자의 수정지시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할 거 있습니다. 큰 3번 효과 가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 부청권이 존속한다. 나 이익상한 의무 후추술 4 위험의 이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2, 3 있습니다. 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 그 다음에 그 채권의 경우. 자, 큰 3번 사안의 해결. 1. 계약 체계로 을 채권자 가로 열고 채권자 가로 닫고의 수정지체 중에 각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었기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2번 갑은 을에게 12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끝.
자, 종합사례 14번입니다. 택지 개발 사업지구 생활대책 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설립된 갑상가조합의 경관에서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을은 조합원 병으로부터 생활대책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5,100만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갑조합이 정주식회사의 생활대책 용지를 매도하여 수분양권 명의 이전 절차를 마쳤다. 을과 병은 매매계약 당시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이러한 경우 을이 5,100만원을 찾아오 되찾아오기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도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자, 유형부담 종합입니다. 자, 큰 1번 문제의 제기. 1번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을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 이혼부담주의인지가 문제된다. 자, 큰 2번 이행불능의 해제. 1번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의 것. 2번 후발적 이행불능의 것. 3. 이행불능이 위법할 것. 4번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에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에 이행 정후 없이 불능된 시점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자, 큰 3번 채권자 이혼부담주의. 자, 채권자 이혼부담주의. 1번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채권자의 수령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할 것을 요한다. 추술 내용 1번, 2번 있죠. 자, 추술 내용 여기 1번, 2번 한번 볼게요. 자, 채권자의 연부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채권자의 수령체 중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할 것. 동그라미 1번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자기나 부자기가 채무자의 이행이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자기나 부자기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무한다. 동그라미 2번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기축 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 지진, 홍수, 제3자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 1번, 2번 위험의 이전. 채권의 경우 채권을 채권자가 취득하게 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자, 채무자 이혼부담주의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요건 쌍무계약이 존재할 거,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거, 그 다음에 답은 당사자 쌍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할 거. 그래서 쌍무계약이 존재하는 쌍무계약에 대한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대가적 의미를 가진 채무를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것은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 체결 후에부터 불능 상태인 것을 말한다. 불능은 사회 통례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 판례. 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규칙 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 지진, 홍수, 제3의 행위 등, 제3자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자, 효과, 상대.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 급부 청구권의 소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 급부 청구권의 소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가 당사자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이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추술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매매 목적 및 당사자 쌍방의 기책 사유 없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사용 인도함으로써 시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번의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2번 채권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큰 5번 사안의 해결. 1.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에 병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어서 을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 자, 2번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에 채권자 을의 책임이나 수정지체가 없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을에게 위험이 이전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 후 을과 을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에 채권자 을의 책임이나 수정지체가 없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을에게 위험이 이전되지도 않는다. 계약 체결 후 을과 병의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에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5,10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끝.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학습 네 번째인데 그 위험부담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